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한국어로 영문법을 설명하는 영문법 책, 이런 책에서 이런 오형식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정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런 설명을 들으면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익 시험을 준비할 때 이런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토익 RC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국어로 설명된 영문법 책을 본 게 아니라 이 그래머 인 뉴스 시리즈의 초급 버전인 이센셜 그래머 인 뉴스, 그리고 이 중급 버전인 잉글리시 그래머 인 뉴스, 이 두 권을 본 게 제 영어 문법 공부의 전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두 책을 볼 때 이 영영사전을 같이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그래머 인 뉴스를 공부할 때 이 영영사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전에는 이 영영사전 활용하는 거를 되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영어 학습법 책이나 영어 공부의 노하우를 설명하는 글이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영영사전으로 효과봤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꽤 쌓아 올린 분들이 한 10명 정도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영영사전을 되게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영사전을 보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영영사전에서 알려주는 게 원문 음성과 원문 컨텐츠에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영영사전을 보지 않아도 영영사전이 알려주는 내용을 그냥 이 원문을 많이 듣고 소리내서 따라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봤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를 뭐꼭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시되 그냥 적당히 각자 원하는 만큼 공부할 때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볼 때 만약에 제가 이 책을 한 100시간 정도 봤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20시간 정도는 이 책을 같이 보면서 샅샅이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고, 20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까지 샅샅이 단어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이후에는 영영사전을 되게 뜨문뜨문 보거나 아니면 거의 안 보거나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영사전이 잘 쓰면은 효과적이긴 한데 꼭 필수는 아니라는 점, 이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책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공부할 때 이 영영사전을 바로 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책 내용이 익숙해지고 나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처음 이 이센셜 그래머 뉴스를 공부할 때 그래도 단어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어가지고 이 책을 펼쳤을 때 이 본문에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책 본문에 모르는 단어가 좀 있다, 그런 분들은 이 내용 전체를 2회독에서 3회독 정도 한 다음에 대부분의 단어가 다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때 영영사전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영사전을 활용할 때 확인하는 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바로 발음, 품사, 그리고 주요 용법인데요. 이 3가지가 다 같이 나와 있는 단어, 이 interested, 이 단어를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화면에 잘 보일 수 있게 약간 가까이 대고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interested를 찾아보면은 스펠링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발음입니다. 발음에서도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이 강세 표시, 이 세로로 그은 점이 이게 강세 표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는 항상 이 강세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확인했으면은 그 강세를 살려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interested. 중요한 거는 강세 음절을 강하게, 세게, 높은 음으로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는 거고, 강세 음절이 아닌 음절들은 약세 음절인데 그러면은 알아서 약하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세 음절이 어디인지 그 강세 음절만 강하고 분명하게 읽어준다, 그거를 의식하시면서 interested 이렇게 한 번씩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품사, adj, adjective,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써있는 건데 어차피 명사, 형용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명사는 noun, 동사는 verb, 형용사는 adjective, 이런 식으로 이런 각각의 품사를 나타내는 단어부터 그냥 영어로 의식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품사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품사가 맞는지, 영어 공부 초기에는 이 뒤에 ed가 붙은 게 이게 동사의 과거형인지 아닌지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인지를 못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품사를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품사 확인하는 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그냥 품사가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나중엔 거의 확인을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렇게 단어의 강세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품사, 내가 생각했던 그 품사가 맞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 뜻은 뭐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사실 저는 영영사전에서 뜻은 거의 안 찾아봅니다. 바로 이 발음, 품사,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 롱맨 액티브 스터디 딕셔너리에 좋은 게 이 각 단어의 주요 용법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 단어별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요 용법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in, 그러니까 interested in,
She's very interested in computers. 이런 식으로 예문도 이 사전은 되게 간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주요 용법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많이 기억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항상 맨 처음에 나온 것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예문을 또 소리내서 한번 읽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책에서도 I'm interested in art.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그러니까 interested in 이게 같이 세트로 왔죠. 그러면은 interested in은 그냥 아예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nterested를 내가 떠올리거나 아니면 interested를 발음할 때 그냥 interested in까지 아예 그냥 세트로 떠올리고 그냥 이렇게 발음하는 게 내 입에 익숙해질 정도가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erested는 발음, 품사, 주요 용법까지 다 세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이 주요 용법이랑 이 그래머 뉴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용법이 똑같을 때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아 이거는 진짜 자주 쓰는 그런 정말 주요 용법이구나 라고 해서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I'm a student 여기서 student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 영영사전을 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단어의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단어의 품사가 뭔지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펼쳐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초반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펼쳐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뜻을 다 아는 단어라도 그냥 한 번씩 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tudent 강세가 역시 첫 번째 음절에 있죠. 이 달러 표시 왼쪽이 영국 발음이고 오른쪽이 미국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student 역시 강세 음절을 살려서 student 그리고 이제 품사 noun, 명사, countable, 그러니까 countable noun,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요 용법이 아까 interested in 바로 그 전치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런 용법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는 뭐 주요 용법이 그냥 없다고 간주를 하고 그냥 단어 강세랑 이게 이제 countable noun인지 아닌지 이 정도만 봤습니다. 영어 명사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이 countable 그리고 여기서 uncountable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은 student라는 단어는 사전에는 있는데 말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tudent 이 스펠링은 사전에서 찾으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어 문장에서는 student라고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쓴다는 거냐면은 저게 countable noun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였잖아요. 그러면은 학생 한 명을 얘기할 때는 a student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a student 이게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가 따로 있고 student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student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명을 가리킬 때는 꼭 어를 생략하지 않고 a student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수형이면은 students 뒤에 s를 붙여서 쓰겠죠. 그런 식으로만 쓰기 때문에 student라는 단어는 사전에는 있지만 말에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My favorite sports are football and swimming. 스포츠. 이 스포츠에 s가 붙은 건지 아니면 스포츠 자체가 그냥 원래 하나의 그 명사인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익숙한 단어도 다 확인을 해봅니다. 스포츠 보시면은 여기 발음이 있고 근데 강세 표시가 없죠? 이거는 이제 이게 이름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포트 이렇게 삼음절이 아니라 그냥 스포츠. 그냥 하나의 음절로 생각하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같은 단어인데도 쓰는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제 countable noun으로 쓰고 이럴 때는 uncountable noun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를 uncountable noun으로 쓰면 어차피 sport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스포츠, s가 붙는다는 거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썼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My favorite sports are football and swimming. 뒤에 football and swimming. 복수니까 앞에 이제 스포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숙한 단어라도 일일이 다 사전에서 한 번씩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My brother is scared of dogs. 여기서 scared of 이것도 이제 scared 찾아봅니다. 근데 보시면은 scared 역시 강세 표시가 없어요. 그럼 얘도 그냥 이름절이거든요. 그래서 scared 사음절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scared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고 보시면 이제 진하게 된 게 첫 번째 오는 게 scared of. She's always been scared of flying.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scared of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정말 많이 쓰는 용법이구나 해서 scared of를 그냥 세트로 기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again 이거를 찾아봅니다. 그럼 얘는 again 발음 기호 자체가 again이 아니고 again이고 그리고 강세는 이제 여기 있으면은 이 강세 표시 바로 뒷 음절이 강세 음절이거든요. 그래서 again 그리고 강세 음절이 아닌 약세 음절의 모음은 다 이 발음 기호 이걸로 바뀌거든요. 이게 샤 발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입에 힘을 빼면은 아래턱이 내려가면서 입이 살짝 벌어지잖아요. 그때 그냥 소리를 내면은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한국어 모음 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근데 의식적으로 발음하는 어는 아니고 그냥 입에 힘을 빼고 그냥 소리를 낼 때 나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약세 음절의 모든 모음은 다 이 발음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again, 그리고 품사는 adverb, 부사이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요 용법도 안 보고, 그러니까 제가 명사, 동사, 형용사는 이런 주요 용법을 챙겨보는데 부사는 그냥 주요 용법도 거의 안 봐요. 그냥 발음만 거의 봅니다. 그리고 이제 the day까지 한번 볼게요. It's sunny the day.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보다 보면은 제일 많이 찾아보는 게 거의 발음 때문에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발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굳이 이걸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원어민의 음원을 듣다 보면은 아, 여기가 강세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 강세가 뒤듬질했죠. 그래서 the day를 강하게, 터 발음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발음이 거의 안 나는 정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강세 음절만 강하고 분명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품사가 adverb이기도 하고 noun uncountable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그냥 보통 강세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고 해도 다른 거를 더 찾아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찾아보고 약간 모르겠다 싶은 거는 그냥 의문을 남겨놓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세는 꼭 매번 확실히 찾아줬고, 만약에 일반적인 명사의 경우에는 카운터블인지 언카운터블인지 이 정도는 봤는데, 근데 the day를 이 명사로 쓴다는 건 저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이제 명사나 형용사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걸 한 번씩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도 중요한 게 있는데, 동사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complete the sentences, 여기서 complete를 한번 찾아볼게요. complete 보시면은 형용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죠. 그런데 발음은 스펠링이 똑같으니까 위에만 발음이 써 있습니다. complete, 강세만 신경 써가지고 complete, 동사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transitive인지 아니면은 intransitive인지, 여기에 지금 intransitive는 없는데 일단은 verb transitive, 이게 바로 타동사라는 뜻이거든요. 타동사는 뭐냐면은 we hope to complete the work soon, 그러니까 complete 다음에 바로 the work, complete 다음에 대상이 바로 왔죠. 그래서 여기서도 complete the sentences, 그러니까 complete 다음에 the sentences 이렇게 바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타동사거든요. 그럼 바로 오는 거 말고 바로 오지 않는 것도 있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동사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밑에 look at Lisa's sentences in 1A, 그러니까 look at, 여기서는 complete 다음에 the sentences 바로 이어서 왔는데 여기서는 look Lisa's sentences가 아니라 look at Lisa's sentences, 그러니까 look at이 붙었잖아요.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look, verb, 그리고 intransitive로 쓴다고 돼 있죠. 자동사는 그 자동사 뒤에 뭔가의 대상이 오려면은 자동사 뒤에 바로 쓰지 못하고 자동사 뒤에 전치사를 한 단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씁니다. 그래서 looking at his watch, 여기서도 플러스 look at, 이게 세트로 쓴다고 돼 있고, 여기서도 그래서 look at. 그래서 이런 자동사는 꼭 이런 세트로 주로 같이 쓰는, 이런 영영사전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오는 이 전치사,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트로. 그래서 look at. 보시면 이제 다른 의미로 look for도 쓰죠. 그러니까 뭐를 찾는다 할 때. 근데 이 주요 용법을 처음부터 두세 개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냥 내가 보는 주 교재에 나오는 그런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건 이걸 세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look at, 세트. 이건 형용사이긴 하지만 interested in, 세트. 그리고 scared of, 세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익숙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 단어의 발음, 특히 강세 위치, 그리고 품사, 내가 생각한 품사가 맞는지, 그리고 세트로 주로 같이 쓰는 주요 용법이 있다면 첫 번째로 오는 주요 용법, 이 세 가지를 꼭 챙겨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명사의 경우에는 countable noun인지 아니면 uncountable noun인지,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verb transitive인지 아니면 verb intransitive인지, 그러니까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그리고 형용사는 구분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인데, 대신에 이제 만약에 세트로 쓴다면은 세트로 쓰는 이런 전치사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형용사는 보시면 항상 이 주어 다음에 바로 형용사를 쓰지 못하고 이 비동사를 거치고 가거든요. 그래서 I'm interested in art.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초반 한 10개, 20개 유닛을 할 때는, 그러니까 단어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그 단어의 발음이나 주요 용법을 확인하는 용도로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그냥 제가 뜻을 다 알고 있는 것도 한 번씩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다 이렇게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센셜 그래머 뉴스를 공부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영어의 기본기가 탄탄히 다져졌고, 그 영어의 기본기 덕분에 그래도 제가 토익도 980점까지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영어의 기본기를 잘 활용해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영영사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